AI가 당신의 상사를 해고할까요? 아니면 당신을 먼저 해고할까요? 오늘은 AI는 당신의 상사가 아닌 당신을 먼저 해고한다. 취준생과 주니어의 일자리 절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이 그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I가 가장 먼저 위협하는 대상은 수십 년 경력의 고위임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당심, 바로 주니어와 취업준비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떻게 우리가 알던 일자리의 사다리를 그것도 밑에서부터 부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함께 찾아보시죠. 우선 이 모든 논의의 대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결국 AI도 거품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잖아요. 네,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더 똑똑한 챗봇이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단계는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라고요. 바로 그 두 가지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먼저 에이전트 AI는요. AI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AI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아, 팀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다음 분기 Z세대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해줘 라고 지시를 딱 내리면 팀장 역할을 하는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너는 시장 조사해, 너는 경쟁사 분석해, 너는 보고서 초안 써. 이렇게 여러 하위 AI들한테 업무를 쫙 분담시키는 거죠. 와, 그리고 그 결과들을 취합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예전에는 AI가 그냥 똑똑한 계산기나 검색 엔진 같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팀? 거의 AI 부서가 하나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한 명의 시니어가 AI 팀 전체를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야, 그리고 두 번째, 피지컬 AI는 이 AI 부서가 스크린 밖,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현실 세계로요? 로봇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행동 영상을 보고 스스로 학습해서 움직이는 거죠. 예전에는 개발자가 로봇팔의 각도를 하나하나 다 코딩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사람이 펜을 짚는 영상 한 30개 보여줘요. 네. 그럼 AI가 그 영상을 수만 가지 다양한 각도와 상황으로 스스로 증강시켜서 학습해버립니다. 아, 펜은 이렇게도 잡고 저렇게도 잡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우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텍스트 데이터랑 영상 데이터는 정보량의 밀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한 페이지가 몇 킬로바이트라면 영상 일부는 수백 메가바이트 이렇게 가니까요. 이걸 수만 가지로 늘려서 학습하려면 필요한 컴퓨팅 파워, 즉 GPU의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을 그토록 주목하는 이유랑 직결되는 거예요. 첫째, 이 피지컬 AI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할 최고의 헬스장이 어딜까요? 헬스장이요? 바로 한국의 수많은 첨단 제조 공장입니다. 아하. 둘째, 그 엄청난 양의 영상 데이터를 GPU에 빠르게 공급해줄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리고 그 HBM 시장의 85%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요. 네.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미래 비전인 피지컬 AI를 실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와 핵심 부품이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셈이니까 우리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른 두뇌를 가져도 HBM이라는 이 혈관이 데이터를 제때 공급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거대한 기술적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자, AI가 거품이 아니며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전제에 우리가 동의했다면 여기서부터가 정말 우리가 알던 상식이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이 강력한 AI가 왜 경험 많은 시니어가 아니라 이제 막 일을 배우려는 주니어의 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단순 업무부터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AI를 더 잘 쓸까? 단순히 기술에 익숙한 것과 그 기술을 잘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핵심이군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주니어들이 AI를 훨씬 잘 다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그게 착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의 질이에요. 질문의 질이요? 20년 차 마케팅 팀장이 AI에게 던지는 질문과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던지는 질문, 그 깊이와 구체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팀장은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우리 회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사 A와 B의 최근 캠페인을 분석하고 Z세대를 타겟으로 한 하반기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 초안 3가지를 각각 다른 예산 시나리오에 맞춰서 제안해줘.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반면에 주니어는 뭘 물어봐야 할지, 어떤 맥락을 줘야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지조차 막막할 수 있겠군요. 그냥 마케팅 전략 알려줘 같은 막연한 질문을 던지게 될 거고요. 바로 그거죠. 결국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는 말처럼 질문의 수준이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하는 셈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결과물을 판단하고 편집하는 능력입니다. AI가 10초 만에 그럴듯한 보고서를 써줬다고 해보죠. 이 보고서의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어떤 데이터가 편향됐으며 또 어떤 주장이 논리적 비약을 담고 있는지 이걸 간파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결국 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흔히 말하는 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는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자신의 통찰을 더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주니어는 AI가 만든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AI는 개인의 역량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앰프와 같아요. 앰프요? 네. 이미 깊은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에게는 주니어 5명, 아니 10명의 역할을 해내는 슈퍼 인턴이 생긴 셈이죠. 과거에는 한 달 내내 주니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하던 시장 조사를 이제는 시니어 한 명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주니어들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글로벌 컨설팅 펌인 BCG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 RA 직무를 더 이상 뽑지 않고 AI로 대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맞습니다. 컨설팅 펌의 RA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커리어를 시작하는 첫 디딤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전통적인 사다리가 있었죠. 그런데 AI가 그 첫 번째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와,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 일자리 절벽 앞에서 특히 이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기업 공채만 바라보던 전통적인 길의 문이 점점 좁아진다면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 텐데요. 두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커리어의 경로 자체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조직의 부속품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델 외에 AI를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아서 시작하는 솔로프레너 모델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를 겁니다. 솔로프레너요? 1인 기업가나 아주 작은 소규모 핑으로 창업하는 모델을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창업은 여전히 어렵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물론 쉽죠. 하지만 AI가 그 허들을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성형 AI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거의 허물었다는 점이에요. 언어의 장벽. 네. 과거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번역, 현지화, 마케팅, 법률 검토 이런 거대한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은 AI의 도움으로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의미군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디자이너 한 명이 AI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마케팅 문구를 만들고 AI 챗봇으로 24시간 고객 응대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자기 디자인 제품을 파는 그런 그림이요. 정확합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는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와 내 팀원 3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작지만 아주 뾰족한 아이템 하나로 전 세계의 특정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공략하는 거죠. 대기업이 신경 쓰지 않는 작은 틈새 시장을 AI라는 강력한 무기로 파고드는 겁니다. 커리어의 방향이 조직 안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수평적으로 넓혀가는 지도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지금처럼 코딩이나 AI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정말 정답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해법과 연결됩니다. 단언컨대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AI를 잘 쓸 겁니다. 그들은 AI 네이티브니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인간 고유의 영향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 여러 관점을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는 훈련 같은 것들이죠. AI를 단순한 정답 자판기로 여기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활용 단계를 의식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AI 활용의 단계별 훈련이라니 흥미로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초년생, 즉 주니어 시절에는 AI를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참고서요? 네, AI의 답변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 관점 중 하나일 뿐이다. 반드시 교차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심어주는 거죠. 팀장급이 되면요? 그때는 AI를 토론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토론 파트너? 내 아이디어나 전략을 AI에게 제시하고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게 하거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AI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날카롭게 벼리는 거죠. 일종의 지적인 스파링 파트너로 쓰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요?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가 되었을 때 비로소 AI를 진정한 동료로 대할 수 있습니다. AI가 전혀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이나 직관을 나의 전문성과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죠. 이때는 AI의 제안을 수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할 수 있는 깊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이네요.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 없이는 그저 더 빠르고 그럴듯한 보고서를 만드는 기계로 전락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AI는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서 직업 세계의 위계 질서와 성장 경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깊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점령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세상을 점령할 것인가? 당신은 이 변화의 흐름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이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거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당신이 발견한 새로운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들려주세요. 치열한 토론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새로운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더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